여러분 220조 보죠. 220조 주택에 대한 과세. 자, 여기부터 여러분 쭉 같이 한번 저랑 같이 넘어와요. 21, 223, 225 계속 넘겨. 그냥 227, 229 끝도 없이 계속 넘겨. 그냥 쭉 넘기면 이제 235조 오면 여러분 토지가 나와요. 그리고 또 넘겨. 그냥 넘기면 어디까지 오냐면은 여러분, 우리 242쪽이 있어요. 242쪽까지 오시면 여러분 지금 넘어온 부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러분 242쪽에 과세 대상별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법 박스 있죠 여러분? 찾으셨나요? 별표 3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넘어온 내용 중에서 가장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바로 요 박스다. 별표 3개.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박스가 기본 골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정리합시다. 그래서 우리 넘어온 부분 여기까지 한 것이 몇 문제냐? 0.8문제야. 아직 한 문제도 안 돼.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넘어온 것이 0.8문제. 그러면 여러분 243쪽에 보면 부가징수 있죠? 거기까지 마무리하면은 이제 한 문제. 네. 그래서 양에 비해서 문제수는 많아 적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효율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지금 주택 종합 별도 합산 과세 토지란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엑기스만 뽑은 게 바로 몇 페이지다 여러분? 242쪽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봅시다. 일단은 우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그래서 몇 가지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고, 크게는 뭐 2개, 적게는 뭐 3개 이렇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죠, 여러분? 주택이 있죠. 그다음에 뭐가 있죠, 여러분? 토지가 있죠. 그래서 크게 주택과 토지로 구분하고, 토지는 우리 다시 2가지가 있죠. 거기 나온 것처럼 뭐가 있죠 여러분? 종합합산 과세 토지가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여러분? 별도 합산 과세 토지가 있죠. 그래서 결론 종합부동산세 과세 물건은 몇 가지야? 3가지야 3가지.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외워요 여러분? 주택할 때 주자, 종합합산 과세할 때 종자, 별도 합산 과세할 때 별자. 그래서 이거 합해서 우리 어떻게 외웠죠 여러분? 주종별 이렇게 외워달라 했죠. 그래서 결론 종합부동산세 과세 물건은 몇 가지? 3가지. 우리 어떻게 외우자? 주종별 이렇게 외웠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에 요 주택과 종합합산 과세 토지와 별도 합산 과세 토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재산세에서 무슨 세율로 과세되느리라고 했죠 여러분? 무슨 세율? 누진세율. 세법도 좀 기억해 주세요. 너무 민법만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가셔야 된다? 누진세를. 그래서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가셔야 되면 딱 3가지. 그래서 어떻게 외웠어요, 여러분? 주종별. 그럼 나머지 비례세율. 비례세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오로지 무슨 세율로 가신 애들만, 누진세율로 가신 애들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고, 비례세로 가신 애들은 종부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때 재산세에서 비례세로 과세된 대표가 바로 우리 토지 중에서 토지 우리 어떻게 구분했죠? 분리, 별도, 종합. 그래서 별도와 종합은 나왔는데 뭐가 안 나왔어? 분리가 안 나왔죠. 근데 주택 중에서 뭐가 빠졌죠 지금? 주택 중에서 4% 과세가 된 게 뭐였죠 여러분? 별장 있죠 별장. 별장.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건축물 다 비례세로 과세는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재산세에서 비례세를 과세에 대한 사치성 재산이 있던 4%짜리, 그 다음에 0.07%짜리, 0.2%짜리 4% 분리과세했던 토지, 그 다음에 모든 건축물 다 무슨 세율로 과세가 되는 애들이다? 비례세요. 그래서 얘들은 종부세 과세하고 안 하고 오로지 뭐만? 주종별만 바로 과세 대상이다. 그럼 우리 이제 지금부터 주택과 종합합산 과세 토지와 별도 합산 과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요건을 볼 텐데, 자, 제일 먼저 박스에 뭐가 나오죠, 여러분? 납세 의무자 나오죠? 이제 별표 3개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 3개.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 과세 물건별로 납세 의무자의 요건을 보셔야 됩니다. 납세 의무자. 그래서 제일 중요해. 납세 의무자.
자, 이럴 때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항상 보유세고 보유세는 어느 날 현재 따진다 그랬죠 여러분? 6월 1일 현재. 6월 1일 현재. 그래서 항상 우리 보유세 세 가지 어떻게 배우죠? 재지종. 요 재산세, 지역, 자본, 시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 여부를 따질 때 항상 어느 날 현재? 6월 1일 현재. 이 날이 뭐예요 여러분? 과세 기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책에 보시면 밑줄 과세 기준일 현재. 밑줄 쳤어요? 밑줄 쳐? 이따 책 검사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밑줄 안 치고 버티다가 부모님 모시고 오게 하지 말고. 그래서 어느 날 현재 과세 기준일 현재 여기 출발점. 자, 근데 여러분 종부세는 항상 뭐가 출발점이냐?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그래서 일단은 종부세는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출발해 여러분? 재산세로부터 출발해. 재산세를 내야만 뭘 내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를 내. 마치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1차 합격 때 뭐가 돼 여러분? 2차 합격하고 최종 합격할 수 있는 거죠? 최종 합격엔 전제 조건이 뭐 여러분? 1차. 똑같이 종부세를 과세하는 전제 조건이 뭐다 여러분? 재산세가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어느 재산세 납세 의무자라서 자, 여기까지는 재산세가 출발점이야. 자, 그런데 이제 누구별로 소유자별 여러분 여기다 시뻘겋게 동그라미 쳐.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야. 소유자별 시뻘겋게 쳐야 돼. 책 검사한다고 그랬어. 시뻘겋게 쳤어요? 예, 그래 적으세요 여러분. 예외 없음. 예외 없음. 이게 중요해요. 예외 없음.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할 때 무조건 누구별로? 소유자별로만 판단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어. 우리 인꼬 부부가 있다. 저희 집은 왼수 부부지만 인꼬 부부가 있어. 오늘도 아침에 잘 갔다 와 그러면서 그냥 자기는 직장 잘 갔다 오고 나는 학원 잘 갔다 오고 빠잉빠잉 이따 봐요 그랬죠. 그랬죠? 이상하다. 나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는데 갔다 온다? 예? 들어오려면 들어오고요. 말려 말고요. 자, 그러면 부부 남편과 처가 각각 주택을 갖고 있어. 훌륭한 부부죠? A주택, B주택, C주택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이때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할 때는 설사 누구라 하더라도 부부라 하더라도 무조건 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자별로 가는 거죠. 소유자. 아주 중요한 의미 여러분. 또 이럴 수도 있죠. D라는 주택 하나를 D주택 하나를 부부 각자가 50%씩 공동 소유할 수도 있죠 여러분. 주택은 몇 개인데? 하나인데 이렇게 두 사람이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무조건 종부세 과세를 할 때는 뭘로 가자? 소유자별로 하죠. 그럼 이 주택 가격을 각자 몇 프로씩 나누라는 얘기야? 50%씩 나눈 가액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출제를 살짝 뭐로 바꿀 수 있냐? 부부별 또는 여러분 세대별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죠. 실제 한때는 여러분 주택 같은 경우 여러분 세대별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명의 분산을 통해서 종부세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렇게 명의 분산을 통해서 종부세 빠져나가는 걸 못하게 하려고 노무현 정부 때 한때 2년간을 세대별 합산과세했어요. 그러다 노무현 정부가 바뀌면서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유효 판결 받습니다. 그래서 부부별로 과세하는 것이 왜 우리나라는 부부 각자 재산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어. 이걸 우리 뭐라 하냐면 부부 별산 제도라고 그래. 부부 각자가 각자의 재산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각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이걸 왜 합산과세하냐 그래갖고 이게 유언 판결 받아갖고요. 나중에 2년치를 다 환급해줬어. 한때 종합부동산세를.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무슨 별? 소유자별로. 자, 그 다음에 소유자별로 하는데 또 한 번 더 동그래 봅시다. 어디죠 이제? 국내죠.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세니까? 국세죠. 국세니까 이제 과세 단위적이 어디로 바뀌죠, 여러분? 국내로 바뀐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재산세나 과세 단위적이 어디였어요, 여러분? 재산세나 과세 단위적이 어디야? 시, 군, 구였죠. 왜? 누가 가는 거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모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을 남양주 갖고 있다 그러면 어디에서? 남양주시로.
구리했다도 하면 구리시 이렇게 시구별로 과세를 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어디다? 국내를 따진다. 국내. 그래서 국내에 소지하는 주택이나 종합합산가세 또는 별도합산가세 토지의 자 여기 나오죠. 무슨 가격? 공시가격 합계액이. 밑줄 공시가격 합계액이죠. 자 재산세에서는 과세 표현할 때 뭐가 나왔죠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 나왔죠? 시가 표준액이 나왔는데 이제 시가 표준액이란 말이 나와 못 나와? 못 나와. 왜냐면 시가 표준액은 어디에서만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지방세. 근데 지금 종합부동산은 지방세가 아니라 뭐다 보니까 국세다 보니까 무슨 말로 나온다? 공시가가 나오죠. 여기까지가 똑같은 패턴이야. 다만 이제 주종별로 뭐가 다르냐? 요 공시가격 합격이 주택은 얼마 초과하냐면 6억 원, 종합은 5억 원, 별도는 80억 원. 이것만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저는 요거 이때 6억, 5억, 80억을 여러분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하냐면 과세 기준 금액이라 합시다.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하기 위한 금액이란 얘기죠. 과세 기준 금액이라 합시다. 자, 이 금액을 반드시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초과해야죠. 초과도 중요하죠. 그냥 글자 하나하나가 다 지뢰밭이야. 출전이 어떤 것들이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야, 다. 그러니까 꼼꼼히 여기는 볼 줄 알아야 돼. 꼼꼼하게.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사람과 못 푸는 사람의 차이점은 이 글자를 꼼꼼하게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 저는 그냥 덩성덩성 설렁설렁 급해갖고. 그래서 여러분 일단 여기서 아우 난 이거 못 외우겠다 야. 너무 많다 외워야 할 게.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야. 6억, 5억, 80억. 이게 제일 중요해. 과세 기준금액. 주택은 얼마 초과? 6억 초과. 종합은 5억 초과. 별도는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주택은 얼마 초과? 6억 초과. 아이고 길다. 6억. 종합은 얼마? 5억 초과. 별도는 얼마? 80억.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주륙, 종호, 별80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주륙, 종호, 별80. 같이 합시다. 시작. 주륙, 종호, 별80. 이런 식으로 해놓을 수밖에 없어. 요걸 이제 약간 리듬을 타주면서 랩으로 가는 거죠. 주륙, 종호, 별80 요? 힙합맨 요? 셔러머니 어떻게 한다고요? 주륙, 종호, 별80 요? 아침부터 왜 그래요? 그러죠. 주택은 얼마 여러분? 6억 원 초과. 종합은 5억 원 초과. 별도는 80억 초과. 이걸 외워야 돼요. 못 외우면 역시 또 마지막 히든 카드 있죠, 우리? 예, 네일 아트도 있죠? 여기 손가락 맞아요. 주륙, 종호, 별80 저거 하는 거. 신체 특정 이 부위를 다 이어놔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 5억 원 초과. 여기다 저거 하라고,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가 주륙, 종호, 별80 그리고 손톱에다 5억 원 초과 그러면 되잖아. 그럼 여기다 딱 했다가 감독하니 앞으로 가면 안 보이면 싹 내려. 그러면 딱 글자 보이죠. 주륙, 종호.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주륙, 종호, 별80 오면은 붙여. 가면 내려. 그래서 시험 보시기 전에 몇 번 연습해야죠.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게 바로 전기 내려, 백기 내려, 전기 내리지 말고 백기 올려. 그 또 창시지 아니야 내가 또.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보다가 걸렸어? 하면서 싹 지워주면 돼. 그래서 항상 여기를 좀 촉촉하게 적셔놔. 증거를 없애버리면 괜찮아. 걸렸다, 부정행위에다 걸렸다, 시인만 안 하고 버티면 돼. 차라리 날 죽여라 그래, 그 자리에서. 이스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륙, 종호, 별80이요. 하여튼 뭐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과세 기준 금액을 모르면 종부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주택은 얼마 초과에 다시 한번 갑시다. 얼마? 6억 원 초과. 종합은요? 5억 원 초과. 별도는요? 80억 원 초과. 무슨 가액을 가지고 따진 거예요? 공시된 가액이죠. 누구별로 합산했어요? 소유자별로. 합산 단위적은 국내. 며칠자로요? 6월 1일 현재죠. 그럼 우리 재산세는 며칠째 현재죠? 6월 1일 현재죠. 그럼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재산세 납세문 할 때 5월 28일자를 팔았어.
그 5월 28일자로 판 매도자는 재산세도 안 내고 뭐도 안 내고 지역 자본 시세도 안 내고 뭐도 안 내는가 종합부동산세도 안 내죠. 그러니까 이 날짜 매도할 계획이라면 매도 일자가 아주 중요하죠. 거꾸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6월 1일 전에 처분하면 이거 다 떠안는 거죠. 제지종 다 떠안는가? 근데 6월 1일 이후에 사면은 이때 누가 떠안는가? 매도자. 그게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올해 매도할 계획이라면 며칠 전에 파는 게 좋다. 6월 1일 전에 처분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무슨 날로 따지니까 6월 1일 전 따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별표에서 얘기했잖아요. 주종별. 이게 중보세 출발점이야. 이걸 모르면 끝나는 거죠 뭐.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거기 과세표준부터 세부담 상한 묶으세요. 과세표준부터 세부담 상한 묶으시고요.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뭐 하는 거냐? 종합부동산 세액을 계산해 보고자 합니다. 세액을 계산합시다. 그래서 원래 원고에는 이게 세액 계산이라는데 이 편집하시는 분들이 도저히 이 글자까지 집어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 빼버렸어. 그래서 막 싸웠어. 왜 빼? 집어넣으라고 그러는데. 스타일 지정하면 안 들어간대. 우겨놓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뭘 계산한다? 세액 계산합니다. 자, 지금부터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계산할 거냐죠. 그럼 항상 세액은 뭐에다가 여러분 과세 표준에다 뭘 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율을 곱하는 거죠, 뭐. 똑같아. 지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죠.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과세표에다 세율 곱해서 뭐가 나면 산출세액이 나면 여기서 먼저 뭘 빼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이중과세액을 빼야 된다 그랬죠? 이미 지금 뭐가 부과되는 상태에서 재산세가 부과된 상태에서 다시 뭘 때리는 거니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거니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는 부분에 뭐를 빼내야 돼? 재산세를 빼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중과세를 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뭐.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서 내야 할 금액이 나오면 이거를 그대로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보유세는 마지막에 뭘 따진다 했죠,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을 따진다 그랬죠? 세부담 상한을 따집니다. 그랬죠? 이게 모든 보유세 마지막이죠. 모든 보유세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지종. 항상 마지막에 뭘 따져라? 상한선을 따져라. 이걸 보낼 건지 말 건지는 뭐와 비교하라? 작년에 과세했던 금액과 비교해서 작년에 부과된 세액에 일정한 선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이게 기본 골격이에요, 여러분. 뭐 어려운 게 뭐 있어? 과세표에다 세율 곱해서 산출 나오면 여기서 이중과세가 빼고 이중과세가 뺀 금액에 마지막에 뭘 따진다,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 따진다. 뭐 아무것도 아니네. 쥐풀. 자, 여기서 세액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과세 표준이 제일 중요해요. 별표 2개. 세액 계산에서는 과세 표준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재산세 과세 표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자꾸 무리해서 죄송합니다만. 재산세 과세 표준 출발점이 뭐죠? 재산세 과세 표준은 뭐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시가 표준액에다가 뭘 곱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공정시장발. 그 구조 잊지 말라고 그랬죠? 똑같아요. 여기도 재산세도. 종합부동산세도. 자, 네모 곱하기 뭐야, 여러분? 네모. 그래서 재산세는 앞에 네모가 뭐였고, 여러분? 시가 변했고, 뒤에 네모가 뭐였죠, 여러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었죠. 이 구조가 그대로 종부세로 오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이제 시가 변액이 나와 못 나오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여러분? 공시대인가의 합격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주택일 때 10억이다 합시다. 주택 공시가가 얼마라고 합시다? 10억. 자, 주택 공시가 여기에 10억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얼마 초과했죠? 6억 초과했으니까 종부세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자, 과세하자고. 그러면 10억, 공시대인가 합계 10억에서
뭘 빼야 된다고 여러분? 과세 기준 금액을 빼야 됩니다. 과세 기준 금액. 이게 바로 앞에 첫 번째 네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을 보시면은 다 공시가격 합계 마이너스 뭐라 해서 여러분 6억 뒤에는 종합은 5억 별도는 80억 즉 과세 기준 금액을 뭐하는 금액만 과세 기준 금액을 뭐하는 금액만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겠다고. 그러면 주택 공시가 지금 얼마 나왔으니까 10억이 나와서 종부세를 과세하는데 10억을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10억에서 얼마 빼라고요? 6억. 6억까지는 종부세 과세를 하고 안 하고 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얼마? 4억만 과세하는 거죠. 4억. 그래서 바로 요 10억에서 6억을 빼라는 얘기예요. 6억을 왜 빼는 거야? 요 부분을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떤 부분만 과세를 한다 했으니까 초과한다고 그랬으니까 초과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얼마 나왔어요 여러분? 4억. 다른 말로 10 빼기 6은?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쥐뿔무. 여기다가 이제 과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뭘 곱해라 여러분? 공정시장가액을 그러죠. 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을 여러분 외우셔야 되는데 토거는 70, 주택은 60. 기억나세요? 토거는 70, 주택은 60 그렇게 외워졌어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물건과는 관계없이 연도별로 바뀌어요. 연도별로. 매 연도별로 5%씩 증가돼서 자 올해 이번 올해가 몇 년이죠? 2020년인가요? 예. 자 2020년 때 공정시장가표를 몇 프로냐? 90%예요? 거기 여러분 박스 바로 밑에 나와 있죠. 박스 바로 밑에 별표 당구장 하나 있죠? 공정시장가 2019년 몇 프로? 85. 2020년 올해죠? 동그라미 90%죠. 그럼 90%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2020년에는 95%, 2022년에는 100%. 그럼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2022년 100%.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뭐 어떻게 돼? 100%로 가는 거지 계속 이제 쭉 간다가 100%로. 네? 2022년 이런 오타가 발생했네. 2022년 이후. 2019, 2020, 2021, 2022년인데 거기 마지막에 2020 오타가 발생했네. 오타. 죄송합니다. 오타. 고쳐줘. 이런 거 나면 공부하기 싫죠. 저도 공부할 때 보면 오타 나면 짜증나. 에이씨, 참 보기 싫어.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서. 밤 2, 3시에 이렇게 보다 보면 그래 눈이 침침하고. 그래서 2022년 이후에는 몇 프로 무조건? 100% 가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몇 프로야? 90%.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제 공식가가 얼마 여러분? 10억. 얼마 초과했네? 6억 초과했네. 그래서 나 종부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한대. 하는 금액은 10억을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 금액 얼마? 6억 뺀 금액 얼마? 4억. 4억 원에서 몇 프로? 90%만 과세하겠다니. 4억 원에 90%. 그럼 얼마야? 4억 원에 90% 얼마야? 3억 6천만 원. 이게 바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금액이죠.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금액 얼마? 10억이 또 얼마? 3억 6천만 원만 과세하는 거죠. 3억 6천 원. 됐어요. 똑같아. 거기 보면 주택은 물론 종합도 별도도 똑같죠, 여러분? 똑같죠? 예. 자, 그래서 뭐가 나면 과세표 나면 이제 뭐가 곱하라 여기다가 세율 곱하세요 그랬죠. 세율. 자, 주택에 대한 세율이 제일 중요하죠. 자, 주택에 대한 세율은 이런 거다 적어놨어요. 참조. 앞에 본문 좀 봐야 돼. 몇 페이지 보시냐면 여러분, 230조 보세요. 230조. 오셨어요? 230조.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종합부동산세, 주택이란 종합부동산세율은 여러분, 일단은 주택수를 따져야 돼요. 주택수. 그래서 첫째, 1주택을 가진 경우. 두 번째, 2주택을 가진 경우. 세 번째, 3주택 이상을 가진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1주택, 2주택, 몇 주택? 3주택 이상. 그래서 몇 개로 구분하라고요? 3개. 주택 하나 갖고 있을 때.
주택 2개를 갖고 있을 때, 주택 3개 이상을 갖고 있을 때, 특히 2주택이 제일 중요해. 2주택일 때는 반드시 그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이냐 아니냐 봐야 돼.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 2주택. 조정 대상 지역일 때 2주택. 2가지로 구분하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주택가, 2주택가, 그냥 주택수에 관계시 2주택, 요 때는 거기 나왔죠. 세율이 제일 0.5%부터 몇 프로까지? 2.7. 0.5%부터 2.7%까지 6단계 초과 누진세로 과세하게 되네요. 몇 프로부터? 0.5%부터 2.7%까지 6단계 초과 누진세로 합니다. 근데 이게 2주택이 어디면서 조정 대상적인 2주택자, 그 다음에 무조건 3주택 이상자는 세율을 더 무겁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 231쪽에 나오죠. 찾았어요? 예, 그래서 거기는 몇 프로부터? 0.6%부터 출발했죠. 0.6%부터. 그래서 3.2%까지 6단계 초과 누진세요. 두 개로 구분됐잖아. 누진세율표가 2개로 나눠져 있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경우고 주택수가 몇 주택자? 1주택자이거나 조정 대상적이 아닌 지역에서 몇 주택자? 2주택자. 그러면 얘는 0.5%부터 2.7%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몇 주택자? 2주택자이거나 그 다음에 몇 주택 이상자? 3주택 이상자는 0.6%부터 3.2%까지 가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올해 또 개정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율이 아마 인상되지 않을까. 더 올리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종부세 왕창 때리겠다는 얘기야. 하여튼 부동산 고액 현 정부의 취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이 됐던 부분이죠. 현 정부는 단순히 주택 가격을 현상 유지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현 주택 가격을 현상 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던 걸 내려오게 하겠다. 원위치시키겠다. 깎아내리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이 투자 의사결정이 항상 정부의 정책을 잘 보셔야 돼요. 현 정부 하에서는 주택 가격을 현상 유지, 보합 수준 유지하는 게 목표가 아니야. 강남동 쓸데없이 올랐던 부분 다 깎아내리겠다니, 원위치시키겠다는 얘기야. 그걸 이제 여러분이 각자 판단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합당한 거냐, 합당하지 않은 거냐. 그건 각자 입장에서 다 달라, 여러분.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위치 시켜라 그러는 거고, 갖고 있는 사람은 뭔 소리냐, 올려라 그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정부와 다주택 소유자 간에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게 보여, 안 보여? 뭐가 보여? 보이기는. 말로만 맨날 보여야 돼. 현 정부는 어떻게 하든지 지금 주택 가격을 내리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제도 합동조사 발표 나왔죠. 그래서 어제도 투기 사례들 쭉 조사하면서 하여튼 국세청,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이번에 사법경찰이 또 생기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법경찰을 발표하면서 걔들은 조사하니까 다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국세청 동원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택가를 어떻게 했다? 눌러버리겠다. 그게 현 정부죠. 그러면 일단은 소나기가 올 때는 어떻게 하는가?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주택자들 이런 생각했죠. 그래, 그럼 때려라. 언제까지 때리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 대신 어느 순간 너희 정부들이 없어질 거 아니냐. 다음 정권 때 안 주겠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실제 그게 바로 노무현 정부 때 일어났죠. 노무현 정부 때 강남구에 있는 사람들 붙었죠, 쌈이. 쌈 붙었었어, 그때. 돌 들고 그런 건 아니고.
주택가를 막 눌러버렸죠. 그랬더니 그 정부에서 뭐래? 강남 사람들이 올려 그래. 올려. 세금 더 때려. 때리는 대신 좋다. 우리는 뭐로 맞서는가? 정부가 세금을 왕창 때리니까 다주택자 뭘로 맞섰어? 뭘로 맞서다뇨. 우리는 강남이 아닌데 왜 저희한테 그러세요? 응? 다주택들이 뭘로 싸웠어? 전세금하고 월세를 올려버리죠. 그래 세금 때려! 그러면 때린 만큼 전세금 올리고 월세 올리겠다니.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주택가격 누르라고 이렇게 양도소득세 중과규정과 종합부동산 폭탄을 때리는데 주택가격이 안정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올라가 버렸어요. 그 이전에 정부의 어떤 정부보다도 주택가격 상승이 제일 높은 때가 바로 노무현 정부 때. 세금을 막 때렸거든? 때리니까 때린 만큼 뭘로 오니까? 전세금하고 보증을. 그래서 전세 대란이 일어나. 오히려 강남은 전세가 막 폭등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정권이 어떻게 하죠? 바뀌는 거죠. 자, 지금 현 정부죠, 또. 재밌어요. 어떻게 될지. 그럼 여러분은 이제 각자 입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각자 입장. 자,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규모에 비춰서 강남에 있는 35평짜리, 25평짜리가 뭐 25억, 30억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경제적 규모냐? 아니다는 얘기, 경제 규모로 따지면. 막 올라간 거야, 그냥. 올라가 있는 거야. 그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없는 사람이 문제였죠. 주택이 없는 사람 앞으로 살 기회가 있어 없어? 없어. 내가 돈을 모아갖고 집을 살려면 주택가 저 가 있는 건데 그 없는 사람 못 사는 거야. 못 사. 돈을 월급을 모아갖고 내가 돈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갖고 최소한 서민 갑부 정도는 대줘야 집 살지 몰라. 아니 뭐 방송에서 서민 갑부 나오잖아. 꽈배기를 하루에 1000개씩 팔아갖고 전화를 열려보니 한 달에 보니 1년 보니 아베도 10억이구나. 그러면서 뭐 서민 갑부 그러대. 그러니까 주택가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눌러버리겠다. 그 눌러버리겠다 최일선이 나온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올해 지금 요 세율이지만 요걸 올해 안에 또 올릴 거야. 아마 내가 볼 때는 6월 1일 전에 개정 또 해. 개정돼야 돼. 그래서 이 세율을 어떻게 하겠다? 올리겠다. 더 올리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부동산세법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어제 민법 열심히 했죠 하루 종일? 네, 그럼 오늘은 좀 세법 좀 관심 가져줘. 오늘은 또 안 나오지 말고 아유 어제 피곤하다고 열심히 해. 자 요거죠 여러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주택 잘 보셔야 세율 잘 봐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뭐가 이제 산주택이나 뭘 빼야 되죠, 여러분? 이중과세. 그게 여러분 231쪽 봐요. 자, 231쪽. 이중과세에 대한 정의가 나왔습니다. 보죠. 231쪽 보세요. 일단 정의를 좀 봅시다. 자, 이중과세 공제 보면, 자, 1번, 동그라미 1번에 뭐라냐면, 주택분 무슨 금액에 대한 과세 표준 금액.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금액. 종합부동산세 무슨 금액? 과세 표준 금액에다 뭐를 빼내는 거다고요? 뭘 빼라고요? 재산세를 빼라고 했잖아. 거기 안 써져 있어? 뭘 왜 안 보고 책을?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 해당 과세 대상 주택에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밑줄 여기까지.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 해당 과세 대상 주택에 주택분 재산세 부과된 밑줄 쳤어요? 그리고 한 줄 쫙 치시고 저거 이게 바로 뭐야? 이중과세기다고. 이중과세. 요 놈을 어디서 빼라? 종합부동산세에서 어떡하라? 빼라라고 됐잖아. 종합부동산세에서 어떡하라? 빼라.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 잡시다. 무슨 금액에 대한 재산세 빼는 거예요? 종부세 무슨 금액에 대한 과표금이나 뭘 빼는 거예요? 재산세. 요거는 이미 시험에 나왔어. 시험에 빼는데 뭘 빼는 거냐? 뭘 빼는 거냐? 뭘 빼는 거야 여러분? 재산세. 어떤 재산세? 무슨 금액에 대한? 종부세 과표. 그럼 종부세 과표 얼마 지금? 10억일 때 얼마 써? 정신도 못 차려. 종부세 과표가 지금 여기 얼마였어? 10억일 때? 아 여기 있잖아. 얼마라고? 3억 6천만인데 뭐 헛소리 하고 있어. 정신 안 차려? 그리고 왜 이렇게 어려워요? 어렵기는
지가 정신 안 차렸고. 무슨 금액에 대한 무슨 금액? 과세 표준 금액.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금액. 그럼 여러분 다시 봐 여기. 지금 얼마짜리 써 내가 주택 얼마짜리 써? 10억. 그럼 얘가 얼마 초과했으니까 6억을 초과했죠? 그러니까 종부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이때 하는 금액은 10억이 다 아니라 10억에서 얼마 빼라고? 그럼 얼마 나왔어? 그럼 거기다 뭘 곱하랬어 한 번 더? 그 이걸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얼마 나오는 게 여러분? 3억 6천만. 그래서 결국은 10억 중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얼마야? 3억 6천만 원. 그러면 재산세는 얼마에 대한 재산세를 빼는 거다고? 3억 6천만에 대한 재산세를 빼내라고. 지금 종부세를 얼마 과세하니까 3억 6천만 원 과세하니까 요 종부세 과세 금액인 3억 6천만 원에 뭘 빼야 한다고? 재산세를 안 빼면 무슨 과세가 돼? 이중 과세가 되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얼마에 대한 3억 6천만 원 뭘 빼는 거야? 재산세 빼는 게.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 이중과세를 빼내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종부세 산출에서 이중과세를 빼고 나온 금액 나왔죠? 그럼 이거를 보내줄 거냐? 아니, 마지막 한 번 뭘 따져라? 세부담 상한선. 자, 그럼 세부담 상한선은 항상 뭐와 뭐를 비교하는 거야? 당해년도 세액이 나오면 당해년도 세액을 뭐와 비교하라는 얘기야? 그쵸? 작년에 부과된 직전년도 세액과 비교하라는 얘기야. 직전년도 세액. 그래서 올해 세금이 나오면 그걸 무조건 고지서를 보내지 말고 작년에 부과된 세액을 비교해서 작년에 부과된 세액에 뭐를 초과하지 마라? 상한선을 초과하지 마라. 그 얘기죠. 올해 세액이 나오면, 올해 세금 나오면 이걸 무조건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 작년에 부과된 세액에 뭐를 초과하지 마라고요? 상한선을 초과하지 마라.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이죠. 자, 그래서 요 세부담 상한선이 여러분 어디 나왔냐면은 조금 넘기시면은 233쪽 있죠? 맨 밑에 있잖아. 근데 책을 보니까 더 돌아버리겠죠? 박스를 보면 세부담 상한선 박스를 보니까 더 돌아버리겠죠. 더 돌기 전에 여기를 봐. 그러면 이거야 다른 게 아니라 올해 나온 세액을 고지서 보내지 말고 뭐 비교? 작년에 부과된 세액에 뭐를? 상한선을 초과하지 말라는 얘기죠. 상한선을. 이때 여러분은 요거는 뭐와 똑같아요. 요거는 요 상한선은 어디서 이미 봤어? 재산세에서 똑같단 말이야. 재산세에서 맨날 나만 해. 시험은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공부는 저만 하죠. 자, 그래서 요 세액은 어디와 똑같다고요? 재산세와 동일하다고. 재산세와 똑같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상한선을 외우셔야 돼요. 상한선. 상한선.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재산세 상한선이 기억나야 되는데 재산세 상한선이 기억날 수가 없죠, 여러분. 자, 재산세 상한선은 원칙이 몇 프로냐? 150%였어요. 150%.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 몇 프로였다고 그러면 150. 다만 이거에 대한 예외가 있었죠. 주택의 가액에 따라서 얼마? 105, 110, 130이 있었죠. 그래서 3억 이하는 몇 프로? 105. 그 다음에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면 130.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된단 말이야. 안 외우니까 맨날 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는 게 뭐냐면 외울 걸 외워주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해야 도대체? 세법은 왜 안 외워도 그냥 돼?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하지를 안 해놓고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 원칙 몇 프로다고요? 150. 다음 주택일 때는 가액에 따라서 105, 110, 130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하냐? 역시 상한선은 원칙이 몇 프로냐? 150%예요. 이건 뭐와 똑같네? 재산세와 똑같네. 근데 이 원칙 그러면 여러분 눈치도 있죠. 주종별 다 주택가 종합합산과세 토지와 별도합산과세 토지 기본 다 150%라는 얘기야. 근데 예외가 있죠. 제가 원칙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외.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표시는 잘해놔. 뭐가 중요하다는 거는 키워드를 잡아들이고 있잖아. 키워드를. 그 키워드를 여러분 집에 가서 복습하냐 못하냐 해서 여러분한테 달려있어.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이야. 여기까지만. 요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씨. 아까 저 세율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 몇 주택자? 2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 나쁜 놈들. 조정 대상 지역 내 몇 주택이야? 2주택 여러분. 2. 그래서 몇 프로냐는 200%. 마지막 몇 주택 이상자였어요, 여러분? 세율이 때 3주택 이상자. 이거는 몇 프로냐? 300%. 몇이니까? 3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따지죠. 조정 대상 지역이 2주택지라서 몇 프로고? 200%고 3주택 이상자에서 몇 프로다? 300%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제가 이렇게 했고 오늘 그냥 집에 가고 안 보면 끝이야. 집에 가서 이걸 정리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정리할 걸 제가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하냐고. 이거 잡아라.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합시다. 세부담 상황 원칙이 몇 프로가 여러분? 주정별 다 150. 근데 이 150에는 뭐가 있다 여러분? 주택은 예외가 있는데 조정 대상자의 몇 주택일 때는 2주택에는 몇 프로고 200%고 3주택 이상자일 때는 300%. 2주택이라서 몇 프로? 200%. 3주택이라서 몇 프로? 300. 어떻게 붙여야지 뭐 연관시켜 갖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예, 이게 가장 기본 골격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제가 잡아드리고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정리하는 건 여러분이 하는 거. 빨리 사진 찍어, 이거. 핸드폰 들어. 핸드폰 들고 사진 찍어. 맨날 자기 사진 왜 찍냐? 그래서 오늘 오다 가다 다음 주 오시기 전까지 이걸 몇 번씩 잘 틈나는 대로 보셔야 돼요. 틈나는 대로. 보시고 나서 세법은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다 하면 민법 해야지, 공법 해야지, 학계론 해야지. 맨날 다른 과목 해놓고 세법 안 해놓고 세법 왜 이렇게 어렵냐고 그래. 묻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냥. 그럼 세법은 틈틈이라도 봐달라니까. 틈틈이라도. 화장실에서 보거나 이동간에 보거나. 잡으셨어요? 네. 그래서 좀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핸드폰 유튜브 보지 말고 무슨 할 일이 없어 유튜브나 쳐보다가 있고. 세상에서 시간이 제일 널널한 사람이 유튜브 보는 사람인 것 같아. 맨날 그거 쳐다보고 있냐? 머리에 뭘까 쌓여있을 걸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짬짬이 좀 보셔야 돼요. 짬짬이. 자, 이게 기본 골격이에요. 자, 요 내용이 여러분 다시 어디로 오시냐면 여러분, 자, 242쪽 오세요. 242쪽 박스 있죠, 여러분? 그거 정리한 거, 이거 정리한 거. 똑같죠, 뭐.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 구조가 주택과 종합합산 같을 때는 별도 기본적 구조가 같아, 달라? 기본적 구조가 똑같죠? 다 그냥 뭐 공시가격 합계해서 뭘 빼고 과세기준금액을 빼고 여기다 뭘 곱해? 공정시장가격 곱해서 뭐가 나오고 과표. 그럼 여기다 뭘 곱해? 세율. 그래서 뭐가 나와? 선출세율. 그럼 여기서 뭘 빼? 이중과세표. 그래서 나온 금액을 마지막 뭘 따져? 세부담 상환. 그거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한 번도 안 하고 눈으로만 보고 쳐다만 보고 있고 왜 이렇게 어려워요? 뭐가 복잡해 그러죠. 자기가 정리를 해야지.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아는 게 있어요, 제가. 진짜 시험에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 생각하는데, 바로 1세대 1주택자죠. 1세대 1주택자.
나는 우리 집에 딱 주택 하나밖에 없어. 온 가족이 주택 하나 갖고 있고 여기서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어. 그리고 난 정년 퇴직했어. 그나마 내가 일할 때 열심히 돈 벌어서 집 사는 거 요 하나밖에 없어. 내 재산 하나예요. 뭐. 투기 목적이야? 아니야. 그냥 투기 목적이 아니라 우리 집 살기 위해서 하나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주택의 위치가 조금 남들보다 좋은 데 있다 보니까 시세가 자꾸 어떻게 한가? 뛴 거야. 내가 올린 거야? 시장이 올린 거야? 시장이 올린 거야. 아니죠. 요즘은 아파트 분유해서 올리죠. 단합해. 이 못된 아줌마들 있어. 하여튼. 정신 썩은 아줌마들 있다고. 아주 멍청한 사람도 있어요. 내 가격 올리면 그만큼 딴 건 안 올라가냐? 참 답답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이상으로 단합해서 내놓지 마세요. 우리 아파트도 한 10억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막 분야에서 그냥 막 붙이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쫓아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쫓아가 10억 이하를 거래하지 마세요. 만약에 10억이 거래한 걸 발견되면 우리 앞으로 당신네들하고 거래 못하게 할까요? 그러면서 분야들 설치 다녀. 참 한가할. 막 그래. 그래서 나는 투기 목적 관계없이 그냥 오로지 주택 몇 개 갖고 있어. 하나. 그리고 난 뭐까지 됐어? 퇴직까지 됐어. 이제 내가 돈 벌어 안 벌어? 안 벌어. 그동안 벌어놓은 거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야. 근데 세금을 막 때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이 종부세 부담을 높여야겠다 낮추겠다 더 낮추겠다. 그래서 자 갑시다. 1세대 1주택자 특징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다주택자는 얼마를 빼는 거지만 주택공시가에서 6을 빼지만 1세대 1주택자는 여기다 3억을 더 빼라는 얘기야. 얼마? 3억 더 빼. 그럼 총 얼마 빼라는 얘기야? 9억을 빼라는 얘기지. 9억. 그래서 여러분 거기 주택에 대한 과세 편입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먼저 공제한다? 3억을 기본자에서 결론 얼마 빼라고요? 9억을 빼라고. 9억. 그럼 이해해줘. 그러면 다주택자면 2주택 이상자는 얼마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하면 하는데 6억을 초과하면 과세를 하는데 1주택자는 얼마 초과할 때만 9억을 초과할 때만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9억. 그러면 자 다주택자 때는 공시가격이 얼마 10억에서 얼마 빼서 6억 빼서 공정시장가를 몇 프로 곱해서 90%에서 얼마 났어? 3억 6천만 나왔죠? 근데 누구면 1세대 1주택자는 얼마에서 10억에서 얼마 빼라고? 9억을 빼라고. 9억을 뺀 거야. 공정시장가를 몇 프로 곱하라고요? 올해 2020년에 몇 프로? 90%. 그럼 얼마야? 9천만 원이 과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주택자에는 다주택자 때 과표는 얼마였는데? 3억 6천만 원인데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과세가 되는 금액이 얼마야? 3억 9천만 원이죠. 커져서 줄어들었어? 줄어들었죠. 그만큼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를 부담을 높인다 낮춘다? 낮춰주겠다니. 가능하면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많이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냐. 정부는 누굴 잡겠다는 얘기야? 1세대 1주택자 잡겠다는 거야? 다주택자 잡겠다는 얘기야? 다주택자 잡겠다는 거야? 다주택자를. 그들의 주택 가격 상승 근본으로 보는 거야. 1세대 1주택자, 우리 집 주택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건 의식주야. 그냥 의식주. 사람이 살아가는 거에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 그러니까 그건 안 건드리겠다는 얘기야. 누구 건드리겠다는 얘기야? 다주택자들. 돈이 많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어쩔 줄 몰라. 어떻게 투자할 줄 몰라. 그럼 얼마 차이나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다주택자 얼마인데? 3억 6천만 원인데 1세대 1주택자 얼마 여러분? 9천만 원. 차이가 얼마나 여러분? 2억 7천만 원인가요? 2억 7천만 원만큼 과표가 어떻게 돼? 커져? 줄어들어? 줄어들죠. 그럼 2억 7천만 원 어디서 나온 걸까요? 2억 7천만 원이 왜 줄었죠? 어디서 차이가 발생해서 다주택자와? 요거죠, 요거. 1세대 1주택자 얼마 더 추가해 준다 그래서 남들보다 3억이잖아, 3억. 남들은 얼마 빼는데 6억을 빼는데 나는 1세대 1주택자 얼마 빼라고 3억을 더 해주는 얼마? 9억 빼는 거죠. 그러니까 갭은 얼마?
3억 원이 몇 프로야? 90%가 바로 얼마? 2억 7천만 원만큼 어떻게 하는가? 줄어드는 거죠. 누구일 때는? 1세대 1주택자. 그러면 여러분 1세대 1주택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1세대 1주택자 만들려면 어떻게 돼? 명의를 분산해야죠. 분산해야 되겠죠? 단 동일 세대로 분산하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그래도. 왜냐면 종부세는 무조건 뭘로 가는 거니까? 소유자별로 가니까. 그래서 결론은 종부세를 가장 줄이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야? 명의분산이야. 명의분산. 자, 다시 한번. 종부세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다고? 명의분산. 한 사람의 명의로 주택 갖고 있지 말라는 얘기야. 가장 일단 기본적인 방법은 명의를 어떻게 하라? 분산하라. 이걸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얘기를 한 다음에 아저씨 명의 주택을 나한테 넘겨라 그래야 되는 거지. 그래야 아저씨가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데 느닷없이 남겨 그러면 아저씨가 어떻게 생각할까? 아 정리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중요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가장 기본적인 애지만 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뭐다 여러분? 명의분산입니다. 명의분산. 그래서 가능하면 제일 좋은 거는 동일 세대 내에서 별도 세대 내에서 별도 세대로 명의 분산하는 게 제일 좋고 별도 세대가 안 되면 동일 세대라도 명의를 어떻게 하라? 분산 효과는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가 가면 고객들이 와갖고 돈 좀 있는 사람들 와갖고 여러분한테 종부세 물어보고 막 물어볼 때 뭔가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손님은 계속 물어보는데 자기는 그 앞에서 저는 민법만 했는데요 그러고 있으면 이제 그때 민법도 뭐 점수 잘 나오는 것도 아니면서 그래? 근데 어쩔 수 없어. 민법 열심히 해야지 뭐. 그 세법은 언제 하자? 짬짬이 하자. 그래서 뭘 찍어라? 사진 찍어. 제가 사진 찍으라니까 그랬어요. 저 오다 가다가 짬짬이. 식당에서 뭐 시켜놓고 밥 먹을 때 기다릴 때 놀지 말고 그때 한번 쓱 오늘 사진 찍어 보라고 그렇게. 아 수업 시간에 이런 거 했었구나 하고 한번 다시 기억나는 게 얼마나 좋아. 요즘은 공부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아요?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너무 많잖아. 옛날엔 단수 무식하게 그냥 책만 봤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꼭 좀 잡으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1세대 1주택자는 남들보다 얼마 더 기본 공제 준다? 3억 기본. 이게 첫 번째. 이게 1세대 1주택 첫 번째야.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한해서 여러분 세액공제를 인정해 줍니다. 뭐? 세액공제. 여러분 봐. 세액공제라는 것은 산출된 세액에서 어떻게 하는 걸 말하는가? 세액공제라는 것은 산출된 세액에서 뭐 하는 걸 말한다고? 빼는 걸 말한다고. 세액공제. 그래서 바로 요 종부세도 세액공제 제도가 있어 없어? 있어. 그 누구한테만 인정해 준다? 1세대 1주택자만 오로지.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액공제는 누구한테만 인정해 준다고? 오로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만 해준다고. 그러니까 다주택자이거나 종합합산과세토지나 별도합산과세토지일 때는 세액공제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오로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된 것이 있다고. 그럼 출제는 이걸 딱 고친다고 1세대 1주택자를 뭘로 바꿔? 토지분으로 살짝 바꿔놓은 거죠. 종합합산과세토지, 별도합산과세토지. 그럼 종합합산과세토지나 별도합산과세토지일 때는 세액공제 자체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주택 중에서도 누구한테만 인정한다고? 1세대 1주택자. 2주택 이상 된 세액공제 제도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작년에 그렇게 나왔죠. 그대로 시험에 나왔죠. 나왔잖아. 개정된 거 그대로. 나온다라고 했던 거. 자, 그래서 마무리합시다. 1세대 1주택자 안에서 뭐가 인정된다? 세액공제. 그럼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누구한테 인정하는 거냐? 첫째, 60세 이상이신 분. 여기서 60세는 어떤 연령이야? 노인이야? 요즘은 60세는 그냥 젊은 오빠예요, 여러분. 여기서 60세는 여러분 다른 연령이 아니에요. 노인 연령이 아니라 뭐 여러분? 은퇴 연령이에요. 은퇴 연령.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죠, 최근에.
몇 살 이상이냐? 양도소득세에서 노부모를 하면 몇 살을 말하냐? 제가 양도소득세 노부모한테 60세 얘기를 하면서 이때는 은퇴 연령을 말하는 거지 노인 연령이 아니다. 몇 살 이상? 60세. 옛날에 뭐였지만 옛날에 환갑이었죠. 저희 아버님 세대만 해도 환갑잔치하고 난리가 났었어. 그죠? 여름 부모님 세대는 다 환갑잔치 그랬잖아. 지금 환갑잔치 해? 안 해? 안 해? 지금 무슨 환갑잔치야? 아직 나는 쌩쌩한데. 얼마나 힘들기 좋은데. 60세 이상. 그러면 여기서 60세는 노인 연령이 아니라 무슨 연령이라고? 은퇴 연령이야. 그러니까 은퇴했으니까 돈을 벌어 안 벌어? 안 벌잖아.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먹고 사는가? 그동안 벌어놓은 거 먹고 사는 거다. 그리고 악자까지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노인 즉 60세 이상일 때 재산은 증식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가? 유지가 중요한가? 재산은 새로운 재산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재산을 뭐 하는 게? 유지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저쪽 모 방송 가서 은퇴 연령에 대한 은퇴 후에 어떻게 벌어갈 거냐 그거 강의할 때는 거기는 재산을 증식하거나 거기는 뭐냐면 재산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유지. 이제 그동안 벌어놓은 거 갖고 써먹는 거니까. 그래서 몇 살 이상? 60세 은퇴했을 테니까 이제 그러면 해주겠다. 자, 그래서 몇 살 이상일 때 안에서 60세 이상. 자, 요게 여러분 이제 세액공제 어디면 거기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공제 보면은 10%, 20%, 30% 했죠. 요 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냐? 종합부동산세 과표에다 세율 곱해 나오면 뭐해서? 종부세 세액에서 뭘 빼고 무조건? 종부세 세액이나 무조건 못 빼래서 이중과세를 빼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이제 공제율이야. 공제율. 근데 이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서 달라져. 기본이 몇 살 이상이랬죠, 여러분? 60세 이상. 그러면 60세 이상일 때 공제를 몇 프로냐? 그게 바로 몇 프로야? 10%. 그 최다 적어놔. 10%는 언제 때야? 60세. 65세 이상이 되면 이제 20%. 70세 이상이 되면 몇 프로? 30%. 일단 기본 틀을 잡아야 돼, 여러분. 그래야만 이번 6월 전에 세법 개정되면, 종부세 개정되면은 이거 다시 또 뜯어 고쳐야 되니까. 일부 고쳐야 돼. 이런 거 고쳐 아마 추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장기 보유한 사람. 5년 이상을 보유한 사람. 5년 이상을 보였어. 나는 우리 집 사서 여기서 온 가족이 그냥 말뚝 박고 있는 거죠. 5년 이상 보야겠다. 투기 목적이 아니야. 아니잖아. 똑같아. 5년 이상 보였다고요? 네. 그럼 역시 종부세에서 이중과세를 뺀 겁니다. 뭐야, 여러분? 공제를 빼는 거죠. 이때 이 공제율은 역시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죠. 이게 작년에 개정됐어요. 그래서 작년 개정해서 이거 잘 봐라. 자, 5년 이상 몇 프로예요? 몇 프로? 20%. 10년 이상이면 40%. 그리고 작년에 개정된 게 몇 년? 15년 이상이면 몇 프로? 50%.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뭐였냐? 두 놈은 다 뭐가 가능하다?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랬어.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령별 공제와 보유형 공제를 다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내가 60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을 받으면 두 놈을 다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최대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어? 최대 맥시멈은 두 개 다 받을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최대 몇 프로? 37에 80인데 80%가 아니라 몇 프로다? 70%다라고 작년에. 주의하라. 작년 이거 출전에 80% 고칠 거다. 장난칠 수 있다. 그대로 시험에 나왔잖아. 그대로. 어려운 문제도 어려운 문제라 4개 정도고 나머지 한 다른 데서 다 나왔어.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어려운 문제 4개 빼는 거는 답이 쉽게 나왔어. 이게 여러분이 일단 우선적으로 정리하려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쉽시다. 10분 쉽시다.